네, 자명어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이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100%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서희 씨?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바로 면접 그 불편한 관문 제5탄 압박 면접 유형으로 대비하라입니다. 구직자를 괴롭게 하는 면접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구직자들의 심적 부담감이 최고조로 이끄는 면접, 바로 압박 면접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이 압박 면접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 공감 100% 시간에서는 압박 면접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박 면접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유형으로 대비를 하면은 우리가 압박 면접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요, 대표님, 그 전에 우리가 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구직자들이 하루에도 3번씩 화가 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별의별 설문조사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구직자들도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구직 생활 중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92%가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냥 살아가면서도 화가 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예. 근데 구직 생활 중에 어쨌든 구직 생활 때문에 92% 화를 냈고요. 그 빈도가 하루에 3번이라고 그러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울컥울컥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화가 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희 학생. 저는 서류정에서 탈락을 하면 이걸 어떻게 더 뭘 준비해야 되나. 기회도 안 주는 거 너무 야속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이없고 화가 나고, 그렇죠. 우리 현실 학생은 언제 좀 화가 나는 편이에요? 네,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 한 10번 넘게도 지원해보고 20번 넘게도 지원해봤는데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고 압박 면접도 못하게끔 기회도 안 주는 게 제일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군요.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사람이 화내는 건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이 조사 결과 구직자들이 언제 화가 난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예, 화가 나는 순간은 사실 다 정리해보면 그냥 떨어졌을 텐데요.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예.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을 때가 일단 30.2%.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이제 네. 나 면접도 못 보는 그런 거죠. 탈락 통보도 받지 못했을 때가 29%로 근소하게 1, 2위를 차지했고요. 또 지원 자격 미달로 아예 지원을 못할 때,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취직했을 때, 사실 이게 제일 화가 나기도 그쵸. 하거든요, 사실. 탈락한 기업에도 재공고를 낼 때. 이건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보다 더한 사람을 찾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떨어진 것도 열받는데 다시 뽑겠다니. 나는 떨어졌는데 누군가를 또 뽑는다는 거잖아요. 나를 안 뽑히고. 나는 아니다. 티오가 있는데 안 뽑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 거고요. 또 비슷한 응답률로요. 면접에서 불쾌한 면접관을 만났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인맥으로 취업하는 사람을 볼 때. 또 주변에서 취업됐니? 라는 식으로 압박을 좀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네, 답변 하나하나가 아무래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화가 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그 설문조사를 당하는 사람들이요. 네. 좀 그 의례적인 답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가 49.5%로 네. 반응을 했고요. 네. 근데 기업에 화가 난다. 나를 뽑아주지 않는, 나를 못 알아보면 그 기업에 화가 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화가 난다.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 부모님한테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복수 부모님한테 응답 결과네요. 참. 네네. 그래요. 부모님한테 화가 나는 건 이건 참 누가 이런 답변을 정말 아주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화가 나지만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아기들은 아직 저한테 화를 낼 정도는 아니고 제가 화를 많이 내는 그런 거지만 네. 이게 사실 두 가지예요. 일단 부모님한테 미안한 거를 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미안한데 그 얘기를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화를 내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건 철이 든 사람이고 철이 안 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애들은 지원을 빵빵하게 받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다른 애들은 뭐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그런다는데 나는 왜 그걸 안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철이 없는 대답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또 화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그 화에 대한 누구한테 푸느냐에 대한 대상도 달라지기 마련인 건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좀 노하우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화들이 해소가 될지 궁금한데 이것들도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네,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 구직자의 72.9%는 화가 날 때는 화를 겉으로 표현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좀 분출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일단 그 방법이 뭐냐? 화를 표정이나 말투로 심정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도 좀 하고요. 네. 욕도 좀 하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술, 담배를 한다가 그 뒤를 이었고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소연한다. 그러니까 술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술 먹으면서 그러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폭식을 한다.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네. 짜증을 부린다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 또 응답자의 94.4%가 화가 나는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우울감이나 자괴감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드는 거고요.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따이지? 이런 거 있죠. 그럼 구직의욕 자체가 아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 사회에 불만이 커졌다. 이런 응답이 그 뒤를 이었고 자기 자신의 성격도 변했다. 또 신체적 질병을 초래했다.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구직자분들이 압박 면접이란 얘기만 들으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 면접 대비법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압박 면접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겁니까? 압박 면접은 한마디로 어떤 논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게 압박 면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듯이 구직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나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이고 너는 이따위밖에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압박 면접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지각 있는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가령 면접 자리가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뽑아달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잘났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기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래서 아니지 않습니까? 저래서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냥 딱 준비된 대답이 끝나고 이 사람이 반론할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렇다면 압박 면접에 앞서서 좀 심신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사실 압박 면접에 예.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예. 사람들이 많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는 사람들 조언을 실전을 연습은 실전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예. 지가 한번 가보라고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면접 가서 떨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전은 어떻게 연습처럼 합니까? 네. 말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거는 연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0%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150%를 해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한번 예를 들어 주실까요? 좀 어떤 반론이라는 거에 대한 예를 네네. 구체적으로 좀 대학생들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로 좀 들어보면 네. 가령 이 면접은 일종의 약간 러브 게임과 비슷한 거거든요. 연애. 네. 가령 내가 널 사랑해, 널 좋아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구를 하죠. 왜? 나의 어떤 점이 좋아? 뭐 이런 식의 여성들이 많이 이제 압박 면접을 많이 하잖아요. 강의해보셨나 봐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잘 피해 다녔습니다. 예, 예. 그런 노하우가 여기 쌓여가지고 잠깐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네. 그래서 가령 나의 어떤 점이 좋아라고 했을 때 남자들은 좀 짜증이 나거든요. 좋다면 좋은 거지 뭘 하나하나 따져. 그냥 뭐 이런 좋아, 식으로. 그냥 좋아 이러죠,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예. 그냥 다 좋아. 다 좋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찍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논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성실한 인재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저런 점에서 성실하고 이런 점을 했으니까 성실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성실하다면 그냥 성실한 거지. 뭘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뭐 축제 때 뭘 했는지까지 물어보고 그래.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아주 세부적인 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서 나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는 그런 리액션은 당연한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얘기를 다 그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을 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이래서 아니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성실의 증거가 되죠? 라는 식으로 그건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해 그러면 너의 모든 점이 좋아 그러면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랬겠네? 라는 식의 압박 면접이 들어오거든요. 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는 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의 반론이란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구직자들이 예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들 나는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니까 난 이런 점에서 좋다라고 했을 때
학점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성실하게 되죠? 라고 반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예상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반론당할 거리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외 활동 경험도 별로 없고 학점도 별로 안 좋고 영어 성적도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될지도 좀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네. 아니 이거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약간 이게 거의 강의가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네. 그러니까 가볍게 하자면 영어 성적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영어 성적은 실제로 나쁘잖아요. 내가 제출한 증거가 네. 가령 이게 논 거고 영어 성적이 나쁘니까 넌 영어 실력이 형편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영어 실력은 실제로 나쁘니까 논 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그 전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제가 뭐냐면 영어 성적, 가령 토익 성적이 좋으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기업에서 원하는 건 영어를 하는 거지 토익 성적이 좋은 거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전제를 깔고서 토익 성적을 물어보는 거니까 저는 토익 성적이 꼭 영어 회화를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는 시험 같은 경우를 시험 같은 거는 영어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적이 좀 낮게 나왔는데 저는 영어 회화 자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아예 전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대신 여기에 문제는 뭐겠어요?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바로 네. 그럼 영어로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런데 sorry 향수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전제를 부정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이 예. 전제인데 네. 학점이 좋으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을 것이다가 보통의 상식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나쁘지만 난 이렇게 성실하게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리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당장 아무래도 해야죠.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네. 있어야 그것도 좀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지금 압박 면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선배들한테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전제를 부정하고 나의 논 거를 당당하게 제시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수희 학생?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좀 네.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만일 뭐 성실성에 관한 질문이 나온다면 저는 뭐 학점은 전 낮았지만 지각은 하지 않았고 언제나 조모임에서 리더를 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실성을 좀 어필할 것 같아요. 네. 네. 맨날 성실하게 출석했는데 왜 학점이 낮을 걸까요? 그건 공부와 머리와 성실성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그래. 압박 면접 네. 상상만 해도 이렇게 정말.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또 예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떨려요, 지금. 현실 학생은요? 저도 압박 면접을 하면 되게 당황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말문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선배들도 이제 면접을 하고 오면은 머릿속에 백지가 돼서 제가 준비한 것조차 말하지 못하고 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불안하죠. 자신 없고. 맞아요. 아무래도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압박 면접 자체에도 뭔가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원칙은 다른 면접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적용이 되는 거겠죠? 다른 질문 유형에서도. 그렇죠. 사실 네. 모든 면접은요. 이번에 삼성에서 토론 면접을 폐지를 했거든요. 인성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중에. 네. 그 이유가 토론 면접에서는 어떤 논리성을 시험하게 되는데 인성 면접이나 PT 면접 안에서도 충분히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인성 면접이나 PT 면접 가운데서도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인성 면접도 그렇지만 PT 면접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논리적인 어떤 반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수행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저는 사실 PT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네. 이 PT 면접의 질문 유형에 대해서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네, 이게 또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길어지는데 네. 이것도 간단하게 언젠가 또 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PT 면접은 크게 기획형 질문이랑 문제 해결형 질문인데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가 이제 가령 우리 회사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제를 주는 거예요. 케이스를 주는 거. 질문. 예. 주고서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짧으면 한 20분, 길면 1시간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PT, 프레젠테이션 해보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진출할 것인가 또는 왜 진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무조건 지금 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논거가 있거든요. 가령 중국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린 가야 된다. 마켓이 크다.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 중심이 중국이 될 것이니까 반드시 가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회사 제품이 중국과 잘 맞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논거를 사실 논거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걸 듣고 거기 있는 면접관들이 대단해. 우린 상상도 못했는데 대단하네.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많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안 사면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앞으로 경제 중심이 중국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프리카라고 보는데 이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분들도 사실은 중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얘의 어떤 허점을 찾아야지 그래야 채점이 되는 거지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해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PT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논거가 딱 있다 그러면 그 논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사실 논거 생각하기도 어려우니까 이 반론 생각하기도 어렵거든요. 반론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뭘 했을 때 이러면서 압박 면접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요. 아무튼 압박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업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뭐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세력의 언쟁을 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도 뭔가 PT 스킬 같은 거나 이 그러게요. 면접에서의 노하우 같은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네네. 단순히 기분 탓이죠. 그런가요?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스킬들 같은 것들이 좀 네.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맥켄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데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스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활용해가지고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봐야지. 그래서 지원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왜냐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100%를 해도 안 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200% 할 수 있게 그런 정도를 자꾸 연습해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해결이 돼요. 가령 지금 우리 점심 때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순두부찌개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난 이래서 아니다라고 생각해 반론도 해보고 물론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일상대화를 이렇게 하면 금방 왕따가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런 스킬들이 많이 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겠다는 방법론 자체를 내가 익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회사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나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사장님이 참석하는 PT는 아닌다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내가 회의에서 발표할 PT 정도는 해가야 되는 게 이제 회사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의 방법론 자체를 쉽게 익힐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면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원래 잘 쓰이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또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논리적으로 말할 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평상시에 연습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압박 면접이라는 것이 단순한 만남이라든지 어떤 인사의 과정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어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PT 면접을 잘하고 인성 면접을 잘하는 친구들은 회사에 와서 그런 부분을 잘할 것이다 생각해서 뽑는 건데 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이 제일 잘못하신 게 뭐냐면 베스트 답변 있죠. 네. 이 질문은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 저 질문은 저렇게. 예. 그게 가장 나쁜 점이요. 일단 내가 생각한 거에서 벗어난 답변을 못해요. 게다가 그래서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 압박이라고 느끼는 게 그건 이래서 아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웠는데 갑자기 그게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2는 2, 2는 3, 2, 3, 6 하고 있는데 3, 6은 뭐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는 결코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이거 자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렇게 가지고 그 회사에 가면 실제로 회사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냥 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니까 이 방법론 자체를 익히시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저희가 뭐 과장해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메뉴 뭐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방법만 익힌다면은 평소에 사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면접은 지금의 내 모습보다도 앞으로의 내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또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학생도 느끼는 점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수희 학생? 궁금한 점도 물어도 좋고요. 저는 우선 압박 면접을 계속 듣긴 했지만 되게 어렵게 느껴져서 막 저희들이 연습을 미리 하거든요. 스터디 구성해서. 그때 꼭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주의해야 될 것,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기입니다. 암기.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했을 때는 주제를 하나씩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보자, 저거에 대해서 해보자 하면서 어느 순간 100개, 200개를 하니까 내가 여기 안에서 이제 다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회사 면접은요.
딱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만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 시험 때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제가 공부했던 거에 다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분위기는 좀 안 좋군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터디를 하게 되면 암기라는 부분에 자꾸 자신이 생기면서 내가 준비한 게 되게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붙는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완전 그러니까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방법론을 익히는 거다. 이거 자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현실 학생은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반론을 하셨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답변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좀 이제 좀 싸가지 없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예의가 네. 없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 의견대로 얘기를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요. 네. 재밌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가지. 네 가지라는 그건데 일단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간단한 문제 같아요. 가령 자네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나 반대하나 좀 이제 흘러간 주제를 하자면 FTA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물어봤을 때 저는 찬성합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면접관이 이래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듣고 보니 그렇네요.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이래서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면접관이 그 다음 학생은 전 반대합니다라고 그러면 이래서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면접관과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을 무조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면접관이거든요. 그래야지 압박 면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건방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건 이 시험 프로세스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 거고요. 실제로는 내 주장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학생분들의 질문까지 들어보니까 압박 면접에 대해서 조금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공감 100%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나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